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장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0.87% 상승, 나스닥 1.6% 상승, S&P 500 1.18%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2% 급등. 어제 9시 반이었죠. 어제 9시 반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보 대비 2배, 무려 2배의 상승을 보이는 바람에 지표가 발표되는 9시 반을 기준으로 주가가 급락했어요. 최대 급락폭은 약 4%, 4% 정도 급락하고 약간의 상승을 보였지만 장이 시작하고 조금 더 급락을 보였죠. 그래서 저는 장이 시작되기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장중 대응은 안 하며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TQQQ가 전저점을 이탈 시 비중 10% 추매 대응할 예정이라고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말도 안 되게 2배, 2배나 올랐죠.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예측치를 만들었는지 2배나 오른 실제 수치는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손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지표를 흔히 나오는 악재 니스와 동일시로 판단하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가가 급등을 해 있더라고요. 역시 주식에 대한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나스닥의 종착지는 우상향입니다. 지난 100년간 그랬고 앞으로 100년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스닥이 앞으로 100년간 우하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그런 뷰를 갖고 있다면 주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29로 전일 대비해서 상당히 올랐지만 역시 아직도 공포 구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공포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을 때 착실하게 매수하신 분은 아마 계좌가 모두 양전되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3배를 매수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도 공포지수는 공포 구간이지 않습니까? 공포 구간인데 우리는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역시 공포의 매수는 승리합니다. 푸덴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1.06 아주 미세하게 올랐는데 뭐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도 아직 피하기 때문이죠. 다시 푸덴콜 옵션이 내려가게 되면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제가 그어드린 저항선에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 거죠. 현재 환율은 약 7부 능선에 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지지선만 무너진다고 하면은 환율은 급격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면 나스닥은 급격하게 오릅니다. 현재 7부 능선으로 당장 이 지지선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TQQQ와 속슬의 보조 지표를 한번 볼게요. 먼저 TQQQ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이 끝나고 MACD가 양전을 했죠. 그리고 주가는 올랐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했습니다. 제가 전에 올려드린 스토캐스틱 MACD 보조지표 매매법을 카드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현재 중요한 거는 2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가는 올랐지만 아직 2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월요일도 개급등을 하면서 완전히 추세를 돌릴지 안 돌릴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이평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아직은 이평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고 겨우 터치만 했을 뿐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로 주식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이평선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빨리 이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고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슬 차트 보겠습니다. 속슬도 과매도권을 돌파하고 TQ보다 더 빨리 시작했죠. MACD 양전이. 그리고 이평선을 살짝 올라섰습니다. 보조지표상으로 보면은 TQ보다 속슬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개파락분도 이미 메꾼 상황이고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평선이 위로 방향만 돌려준다면 쪽슬도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큰 차트로 볼게요. 제가 그어드린 장기 하방 지지선을 이쁘게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 구간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한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우상향의 구간입니다. 당장 월요일에 다시 나스닥이 하락해서 이 검은색 지지선만 깨지 않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향이기 때문이죠. 조금씩 어쨌든 간에 오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TQQQ는 이날이죠. 이날에 갭 하락분을 완전히 메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 갭 상승분은 조정으로 메워지고 갭 하락분은 기술적 반등으로 메워집니다. 주식시장의 불문율이에요. 어쨌든 TQQQ는 갭 하락분과 이평선 터치를 동시에 했어요. 좋은 신호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TQQQ가 해내야 될 일은 이 이평선을, 이 주황색 이평선을 위로 돌리고 바로 여기죠. 단기 상방 저항 라인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서 조정을 맞고 단기 상방 지지선 라인만 지켜준다면 다시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쏙슬 차트 크게 보겠습니다. 쏙슬은 단기적으로 볼 때 TQQQ보다 좀 더 빨리 단기 상방 저항 라인에 가까이 근접했어요. 당장 월요일에 단기 상방 저항선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저항선만 넘어준다면 주가는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선을 터치하고 조정을 맞는다고 하면은 여기죠. 장기 하방 지지선과 단기 상방 저항선이 만나는 자리, 이쯤에서 중기적인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저항을 맞거나 지지를 맞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샀지 않습니까? 공포에 매수하였지 않습니까? 방향을 결정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샀으니까. 주식에 있어서 차트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단기 트레이더나 주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전업 투자자라면 차트는 무조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차트는 제가 볼게요. 여러분은 나스닥의 우상향을 믿고 장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떡하냐고요?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저는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 최저점은 아니지만 최저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또 추매를 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단지 공포지수가 최저점을 다시 갱신하고 TQ와 쏙슬 가격이 최저점을 다시 갱신하면은 저는 또 삽니다. 미친놈처럼 또 삽니다. 또 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다음 주부터죠. 10월에 어닝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다음 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어닝이 발표되고요. 그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드디어 빅테크, 테슬라, 넷플릭스, ASML, 램 리서치를 시작으로 굵직굵직한 기업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은 AT&T가 있고요. TSMC,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코카콜라, 메타, 인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대망의 애플이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 후진국인 한국과는 달리 어닝이 잘 나오면,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바로 급등을 합니다. 한국처럼 어닝이 잘 나와도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마법의 선반영?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어닝 결과와 주가의 방향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치합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주가가 급락하여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현상의 반복일 겁니다.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10월, 11월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봄날이 오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어닝 날짜를 잘 체크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레발을 떨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레발을 떨게 되면 높은 확률로 주식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월요일은 휴일인 한글날이고 어젯밤 미국 주식도 올랐고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불문율을 깨고 설레발을 쳐보겠습니다. 쇼친놈 제끼고 관망충 보내고 티빅 타고 배신하기들 다 죽였다. 제롬 파월. 제가 저저번 주에 파월과 전쟁을 선언하며 공포 매수를 시작하였죠. 사실 우리 파월 형님은 언더커버 요원이었습니다. 주가를 내리는 척하면서 다시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우리 파월 형님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긴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미국을 더 잘 살게 만들려는 초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결국 미국 기업을 살리고 미국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려는 행위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고 멀리, 아주 멀리 보십시오. 그래야 이 전쟁 같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파월, 언더커버 요원으로 들어가랬더니 당신이 정말 쇼충인 줄 아십니까? 정신 차리고 일 잘하십시오.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